춘천의 하중도 문화재 발굴지입니다. 여기저기 움푹 파인 곳이 눈에 띕니다. 모두 청동기 시대 집터입니다. 집 안에는 토기와 돌도끼는 물론 나무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예리한 돌칼과 화살촉부터 비파형 청동칼과 도끼 등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구는 모두 1,400여 기로, 고인돌 101기, 집터 917기 등이며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 이후의 밭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에서 생활 유적, 생산 유적, 그리고 사후 묘역이 확인된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인돌이 강원도 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고인돌의 묘가 열을 맞춘 것으로 드러나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유적이 발견된 곳은 춘천시의 주요 개발 사업인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짓는 땅입니다. 문화재청은 유적 전체 보전을 원칙으로 보전 지역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혀 테마파크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빠르면 이번 주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에 21개월간 1,5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본력 부족은 6개월 외상 공사 후 2달마다 공사비를 주는 방식으로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투자사인 멀린과 강원도가 2,050억 원의 지급 보증을 썼던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조하면은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쓸 수 있고 자본 확충을 하면 한 300억.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1,300억에다가 시공사의 책임 완공을 전제로 계약을 맺어 미완공에 대한 불안감도 덜었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출구를 찾으면서 춘천 지역 대형 관광 사업들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 1,200만 명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OU 체결 이후 장기간 사업을 미뤄오던 헬로키티 아일랜드와 삼천동 특급 호텔 사업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미 한 차례 사업이 지연됐던 삼각 관광벨트 핵심 사업인 사막산 노프웨이는 오늘 춘천시와 강원도 대명그룹 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에 관련돼서 미뤄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헬로키티 아일랜드라든가 현대호텔이라든가 등등이 그거 발맞춰서 착공에 이르지 않을까. 강원도는 원활한 공사비 조달을 위한 레고랜드의 사업 부지 매각을 위해 춘천시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훈입니다. 멀린사와 강원도 레고랜드 시행사인 LL개발이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3자 협력을 전제로 멀린은 건설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강원도와 LL개발은 4,000대 규모의 주차장 확보와 테마파크 기반 시설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추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Legoland Korea will be the best we have of all these projects. So with our gained additional experience, we'll see an even better Legoland Park opening here in Korea. 이를 위해 멀린사는 기존에 투자를 약속한 놀이시설과 호텔 등 1,650억 원 외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던 테마파크 본공사 비용 1,500억 원도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멀린사는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문화재 발굴이나 과거 한국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평화올림픽 개최로 북핵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멀린의 전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린이 직접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은 우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고 그 결정이 올림픽 효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계올림픽 기간 멀린사의 유력 이사가 직접 올림픽을 둘러보고 사업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멀린사는 현재 세계 8곳에서 레고랜드를 운영 중이며 강원도에 개장하면 9번째로 일본 나고야의 2배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공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변 부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공사와 토지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멀린사 존 야콥슨 사장은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리조트 단위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원뉴스 홍서표입니다. 캠핑의 성지였던 춘천 하중도가 알록달록 동심의 세계로 변신했습니다. 지구 최초의 레고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입니다. 형형색색 블록 세상으로 들어서면 레고 세계관을 그대로 담은 하나의 도시가 펼쳐집니다. 레고 모델 스페셜리스트가 직접 만든 캐릭터들은 발길 가는 곳마다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청와대와 경복궁은 물론 춘천의 모습도 레고 블록으로 탄생했습니다. 레고마니아의 천국 브릭토피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고의 히트작 닌자고 월드, 해적선을 앞세운 해적의 바다, 중세시대의 성을 구현한 레고캐슬은 레고랜드의 백미입니다. 테마별로 조성된 40여 가지 놀이기구까지 체험하면 축구장 39개 면적의 레고랜드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의 랜드마크인 미니랜드입니다. 테마파크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객실 150여 개를 갖춘 레고랜드 호텔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는 관광 위주에서 체험 관광으로다가 트렌드가 확 바뀌어가지고 강원도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다가 세계에서 10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로 탄생한 춘천 레고랜드는 오는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합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옆 강변길입니다. 주차금지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바닥에도 나뒹굽니다. 이 도로는 제방도로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닌데 지난 주말 레고랜드 측이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자 차주들이 떼어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 어디에도 주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바닥에 주차 금지 표시가 없습니다. 차량 5,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레고랜드 주차장은 1시간은 무료이지만 이후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18,000원을 내야 합니다. 부담을 느낀 이용자가 제방도로에 주차하자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시민들은 제방도로 여유 공간에 주차한 데다 레고랜드가 무슨 권리로 스티커를 붙이냐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중도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낚시하신 분들도 거기가 워낙 다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다 차를 대시곤 하시는데 레고랜드에서 일방적으로 쫙 주차 스티커를 붙여왔더라고요. 제방도로의 관할은 춘천시입니다. 정리하면 법적 권한도 없는 레고랜드가 자신들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레고랜드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그쪽에는 주차 금지에 대한 별도 안내는 드릴 예정은 없고요. 레고랜드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 레고랜드 전망대 기구가 멈췄습니다. 헬멧을 쓴 어린이들은 자리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소방대원들이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한 명씩 구조합니다. 오후 12시 35분쯤 춘천 레고랜드 레고타워 전망대가 25m 지점에서 멈춰 이용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3m 높이의 레고타워는 원형 기둥 안에 이용객들이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멈추면서 이용객 17명과 직원 2명 등 19명이 갇힌 겁니다. 뭐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직원분들이 여러 명이 나오셔서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구조는 약 2시간여 후인 오후 3시 8분쯤 완료됐지만 이용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레고랜드 놀이기구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시범 개장부터 롤러코스터 멈춤 사고가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인명 피해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레고랜드 측은 멈춤 사고가 잦은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기구를 운영하면서 기구가 멈추는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100%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사실 안에서 라이더들이 쉬었다가 이상 확인하고 문제 없을 때 다시 운행하는 일은 사실 매일같이 좀 있는 일이어서 레고랜드는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모두성입니다. 미국의 유명 테마파크의 기념품 티셔츠에서 엉터리 태극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티셔츠에 각 나라 국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태극기 문양이 좀 이상하죠? 태극 문양의 파란색은 위로, 빨간색은 아래로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건곤감리의 위치도 바뀌어져 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테마파크인 미국 레고랜드의 기념품 티셔츠에 태극기 문양 오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정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대진표에서도 태극기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건곤감리가 잘못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 교수는 국기 그래픽을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잘못된 태극기 그림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구입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 돈줄이 마를 조짐이 보이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기업 채권을 사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업들은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오르는 기준금리보다 이자를 더 쳐줘야 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인 강원도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할 정도면 일반 회사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불안 심리까지 퍼졌습니다. 투자했다가 돈 떼일 수 있겠다는 걱정에 채권 금리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돈 빌리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보증을 선 케이스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수단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돈줄은 막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으면서 개발 사업에 돈을 댄 건설사들과 여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부터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2010몇 년도에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분양 시장이 안 좋을 때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분양도 안 되고 하는데 굳이 건설사한테 회사채 이런 걸로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에 이달 들어서는 신용등급이 좋은데도 채권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강원도가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3주 만에 2,050억 전액을 내년 예산으로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약속대로 보증 섰던 돈을 갚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 원래 그럼 약속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채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바뀐 지사가 전임 지사의 사업을 되짚어보겠다. 이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진정한 문제는 이겁니다. 강원도가 애초에 빚을 안 갚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원도 스스로가 자신의 신뢰를 깎으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충수를 뒀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여러모로 힘든데 엉뚱한데 돌을 던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채권이라는 게 뭐 사람들한테 뭐 예금 적금처럼 막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불안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만약에 사업이 나쁘지 않은데도 회사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높은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그룹 계열사에 손을 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험이 이곳 저곳으로 전이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사건이 도미노처럼 커지면서 대량 실직 사태와 부도로 이어졌던 그 일, 97년 외환위기 때 이미 겪어봤던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가 갚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강원도가 입장을 바꿨으니까 금융시장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을 텐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안 그래도 채권 발행이 막히니까 울고 싶은데 한 대 맞은 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어제 경제금융 수장들이 갑작스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돈줄이 막혀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신용 경색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선 회사 채권을 팔아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감당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지는 데다가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분기에 팔린 회사 채권은 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내년까지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는 거꾸로 간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다는 건데 한은은 일단 바뀌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 대항한 미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의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운영과 배치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개인의 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